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전보다는 많이 더워졌지만 그래도 바람은 살살 불어주는 덕분에 가볍게 나들이를 하기엔 나쁘지 않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공원에는 저마다 예쁜 꽃들이 피어있고 꽃밭에서 사진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넓게 펼쳐진 금강도 보며 가볍게 나들이를 하기에 괜찮을 것 같은 이곳은 충남 공주입니다. 잠깐! 저는 이런 감성적인 영상을 만들지는 않는데요. 갑자기 이런 분위기에 당황하셨을 분이 계셨을까봐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충남 공주입니다. 서울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거리 덕분에 주말에 당일치기로 놀러 갔다 오기에도 괜찮을 법한데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으로 갔다 오고 싶다면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열차를 이용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용산역에서 공주역까지 이동해서 공주 시내로까지 KTX를 이용한 방법을 통해서 들어오시려는 분들한테는 지금 2시간 이내로 이동하시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요시간 정보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시간대로 이동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서울에서 공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금방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버스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공주역으로 갈 수 있기는 합니다. 당연히 KTX가 빠른 수단이지만 지금 그 방법은 꽤 어려운 방법이 될 겁니다. 오늘은 버스와 철도 간 비교부터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걸 보시면 KTX를 이용한 방법이 왜 어려우면서 버스에 비해 불리한지 납득이 되실만 할 겁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 서울 경부 공주 노선과 KTX가 있습니다. 서울 경부 공주 노선은 서울시간 1시간 30분 정도, KTX는 용산역에서 공주역까지 가는데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KTX가 20분에서 30분 정도 빠른 것 같습니다. 고속버스는 공주에서 출발하는 심야차가 현재 없는 관계로 KTX에 비하면 뒤처지는 부분이 있지만 첫 차가 오전 6시에 있어 KTX에 비해 좀 더 빨리 서울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문제입니다. 고속버스는 우선 30분에서 1시간당 한 대씩 배차되고 있지만 KTX의 경우 공주역의 모든 열차가 필수로 정차하지 않아도 되는 역이다 보니 한두 시간당 한 대꼴 정도라고 해도 시간표를 아예 참조해서 봐야 할 정도로 간격은 그다지 일정하지는 않은 편이 있습니다. 요금은 고속버스가 해봤자 최대 15,000원이지만 KTX는 2만원대나 3만원대는 우습게 볼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비싼 만큼 정차역 간 소요시간이 짧다는 보장은 좀 있겠지만 접근성은 어떨까요? 터미널은 공주 시내에 확실히 위치했지만 공주역은 외딴 곳에 있습니다. 시내 근처에라도 있으면 모를까 KTX를 이용하면 공주 시내로 접근하기 까다롭습니다. 용산역에서부터 KTX를 이용한 이후 공주 시내로 들어가기까지 소요시간은 2시간을 넘어버립니다. 당연히 2시간 이하 소요여야 할 것 같은데 공주역에서 공주 시내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 1시간 15분가량 소요되어서 이걸 합하면 소요시간은 2시간 25분이거나 이를 넘어버립니다. 무령왕릉이나 공산성을 비롯한 관광지로 가는 관광객이나 공주와 서울을 오갈 대학생이나 그 밖의 이용객들은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다면 터미널로 가서 이용하는 게 나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주와 서울을 오가는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은 두 곳으로 공주 종합버스터미널과 공주 산성정류소가 있습니다. 공주 종합버스터미널이 조금 멀다면 산성정류소를 이용해도 좋을 정도인데 서울 남부나 동서울로 가야 한다면 종합버스터미널이나 산성정류소 두 쪽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강남으로 가야 한다면 종합버스터미널로 가면 되는 식입니다. 금강 하나 건너 터미널이 서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주역은 산성정류소에서조차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마음 편히 이동하시려면 터미널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터미널 바로 근처에 공산성하고 무령왕릉 위치해 있고 공주 한옥마을도 있는데 유명한 데는 다 이곳에 지금 몰려있는 것 같은데 KTX 공주역은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철교였던 곳이 지금은 보도와 자전거 전용 도로와 제 옆에 일방통행 자동차 도로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옛날에 철교였던 곳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가 바로 송선리 고분군인데 직접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현재는 1990년대 이후로 금지하고 있어서 모형관에서나마 이 고분군의 모습을 모형으로나마 좀 대신해서 관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을 찾는 인원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역 밖으로 나와 보면 작은 마을이 보일 뿐
서울에서 공주까지 어떻게 버스가 이동할까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16번 승차홈 아산행과 공동으로 쓰는 곳에서 대기했다가 고속버스를 타고 출발합니다. 반포 IC에서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해서 한동안 좀 달리는데 서울 요금소, 신갈 분기점, 동탄 인근 등은 일단 다 지나갑니다. 오산을 지나고 나서는 제일 좌측 차선에서 빠져나왔는데 금요일은 버스 전용 차로가 오산까지만 시행하는 관계로 이쯤부터는 추월 차로로 변하게 됩니다. 천안 분기점에 들어섰습니다. 분명 서울 경부에서 출발해서 경부선 노선이 아닐까 하지만 이래보에도 천안 분기점에서 논산 방향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 호남선 계통에 걸맞을 노선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정한 휴게소를 경유하는 노선들이라면 모두 논산 방향으로 나가죠. 남풍새 IC를 좀 지났을 무렵 도로가 갑자기 막히는데 남풍새나 정안 쪽 하면 차량 통행량이 많아지게 되어 잘 막히는 구간이라고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나네요. 촬영 당일 차량 터널에서 정안 사이에서 하고 있던 갓길 삭초 작업은 핵심 이유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곧 정체가 풀리고 다시 쌩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안 알밤 휴게소에서 막 나온 금호고속 차량을 한번 보고 나서 북공주 분기점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직진하고 요금소를 통과한 이후 공주에 입성합니다. 어딘가에 공주역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네요. 하지만 버스 앞에선 소용없겠죠? 마지막으로 공주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하며 여정은 끝납니다. 이 노선에 대한 옛날 이야기는 1970년 6월 19일 조선일보의 보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신문지 8쪽에 즐거운 주말을 이라는 코너를 통해 계룡산, 동학사, 갑사에 대한 관광 이야기를 실으며 공주로 가는 버스편의 정보가 안내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공주행 급행버스가 언급되는데 당시 남산 육교 밑에서 출발해 천안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논스톱 운행, 소요시간은 2시간 30분, 요금 450원. 운행회사는 현재 금호고속이 되는 당시의 광주 영역인데요. 현재는 각각 서울 경부 공주와 서울 센트럴시티 광주 완전히 별개로 되어 있지만 1970년 당시엔 공주 경유 광주행으로 운행하는 차량편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으며 오히려 공주에 종착하는 차량편은 4편밖에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 차가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 출발하는 건 당시에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없지만 막차는 당시 오후 5시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매진 차량편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이용률이 높아 보이는 노선. 큰 정치만 없다면 2시간도 되지 않아 이동할 수 있는 서울 경부 공주 노선입니다.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협정을 2번 연속으로 탄 적이 있는 사람, 2번이든 2번 이상이든 상관없어. 정규 배차랑 임시 배차 다 합해가지고요. 오늘 협정차 2번 탔고요. 공주 터미널에서 2번 더 봤어요. 그래서 4번 봤어. 공주는 협정이 잘 안 들어온 편인데 어떻게 2번을 하필 러시아에 협정만 때려봤는데 이게 좀 희한한 일인가? 18시에서 18시 반 사이에 출발하는 차 하나가 금호고속 회사 차였어. 아, 그거를 탔으면은 좋았는데. 아, 그 회사차 쉽게 안 걸리네. 공주에서 희한하게 쉽게 안 걸리네.